하여튼 이제 지금부터는 화 안 내고 얘기할 거 다 했으니까 그거 저장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 저도 흥분해가지고 좀 말 앞뒤 안 맞게 얘기한 거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통째로 남겨놓은 거예요. 원래 잘 안 남겨놔요. 근데 지금부터는 그냥 좀 즐거운 얘기 잠깐씩 해요. 기분이 좀 많이 나빴어요. 목걸이 십자가 2개예요. 저녁 먹었나요? 저녁 그 무슨 쉐이크 마셨어요. 저녁은 제가 쉐이크 먹었습니다. 베가본드 정주행 지금 방금까지 한 4개인가? 4권 방금 보다가 조금 지금 이거는 얘기를 좀 한번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지금쯤 시간에 한번 켜보려고 한 거고요. 그리고 청자켓 이거 청자켓 아니고 이거는 그냥 셔츠예요. 청셔츠 리바이스 요번에 그 미국 갔을 때 샀어요. 근데 요번이 아니구나. 저번에 미국 갔을 때 산 건데 이게 청셔츠인데 이거 아니고 그거는 저기 있는 카라트예요. 형님 씨바 와꾸가 안 보여요. 어우 그래요? 형님이라는 말은 싸가지가 있는데 그 뒤에 말은 싸가지가 좀 없네. 매력적인데? 저는 상관없어요. 싸가지 없어도. 나한테 공격적으로 나오면 나도 싸가지 없이 대해줘요. 제가 말씀해드릴게요. 이게 뭐 나쁘게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그냥 재밌게 얘기하려는 건데 저 재밌었어요 방금. 근데 이렇게 얘기할게요. 네 말투 이꼴 내 말투를 삶에서 적용하세요. 이게 좀 꿀팁이에요. 어제 누가 저한테 꿀팁을 달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말투 이꼴 내 말투로 하세요. 누가 당신한테 반말 까고 지랄하면 당신도 반말 까고 지랄하세요. 근데 누가 만약에 당신한테 존대하고 하잖아요. 그럼 당신도 존댓말하고 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족밥 안 돼요. 근데 이게 인생의 진리라고는 말 못하겠어요. 근데 꿀팁은 꿀팁이에요. 나는 그러고 나서 내 인생이 조금 질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얘기는 아니고 네 말투 이꼴 내 말투를 생활화하세요. 이거 되게 좋아요. 왜냐? 근데 저는 어른들한테는 사실 잘 안 그러긴 해요. 어른들이 어저께도 예를 들어서 제가 기분 진짜 나쁘게 그러면 저도 그러는데 어제도 제가 자전거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어디 들어가? 이러는 거예요. 누가 갑자기. 그래서 보니까 나이 지긋하신 아저씨예요. 근데 기분 나쁘게 얘기한 게 아니라 어디 들어가? 이래서 저 여기 운동하러 들어가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저기 다른 데 세워줄 수 있을까? 이랬는데 제가 그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반말로 얘기를 하셔도 할아버지인데 나한테 그럴 수도 있지. 이건 제가 그냥 기분 나쁜 것도 아닌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죠. 근데 제가 옷을 살려고 그러는데 누가 말을 막 존나 띠껍게 해요. 중고거래 하는데 그럼 저도 그냥 띠껍게 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알겠죠? 누군가한테 무조건 예의 바르게 해주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 라방에서 저한테 지랄하면 저도 지랄할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저한테 서운하다고 하지 마세요. 받아들이세요. 나도 그래요. 내가 진짜로 막 평소에 뭐라고 이렇게 놀리고 이렇게 한 동생들이 저한테 똑같이 놀려도 저는 가만히 있어요. 왜냐? 나도 하는 건데 왜 남은 나한테 하면 안 돼요? 남이 나한테 하면은 나도 참으세요. 왜냐? 나도 하잖아요. 그렇게. 친구들하고 왜 싸우는지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친구들하고 보통 친구들하고 싸우는 메커니즘을 얘기해 줄게요. 한 새끼가 지가 말하는 만큼 못 참아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하고 B하고 둘 다 12 패드립이라고 치면 한 7까지 드립 치면서 놀아요. 근데 한 새끼는 지는 입으로 7을 얘기하면서 받아들이는 건 5까지예요. 그래서 가끔 지 기분 나쁘다고 A랑 B가 있는데 B가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욕은 그러니까 장난이나 이런 건 한 5야. 근데 A라는 애가 7 이런 드립을 치면은 갑자기 지가 기분 나빠야 하면서 막 정색 빨어. 그러면서 싸워가지고 쌩까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존나게 이기적이어서 그런 거예요. 이기적이어서 그런 거예요. 이런 이기적인 새끼들하고 친구하지 마세요.
저랑 캔드릭스는 저랑 DJ 캔드릭스는 진짜 친해요. 지금까지 2015년부터 거의 매일 봐온 친구 중에 하나예요. 근처에 살고 맨날 보고. 화질 왜 이렇게 굳으냐고요? 저 아이폰 10인데요. 근데 하여튼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근데 얘랑 나랑은 서로한테 얘기하는 만큼 그 이상으로 참아요. 그래서 안 싸워요.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여태. 짜증 내잖아요? 그다음부터 안 하면, 걔가 너 그렇게 하면 짜증나. 이렇게 하면은 걔도 안 해요. 그리고 걔가 나한테, 나 그렇게 하면 짜증나. 이러면 저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안 싸워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해 줄게요. 정색하지 마세요. 정색하지 마세요. 정색이라는 게 어떤 건지 얘기해 줄게요. 인간관계가 외교라고 치면, 정색은 그 사람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그 사람 인격적으로. 정색하는 거. 그래서 요번에 외교부 장관님께서 일본 가가지고 거의 십정색 하듯이 했죠. 그쪽에서는 악수 청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막 쇼 했죠 또.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외교라고 하는 게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나라 얼굴 달고 그 지랄 하는 게 전 진짜 우습더라고요. 근데 친구 사이에도 그래요. 갑자기 정색하는 애들 있잖아요. 갑자기 아씨 막 이러면서 정색하는 거 있잖아요. 얘기해 줄게요. 얘기해 드릴게요. 그거는 그 사람을 무시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 싸우면 이 사람은 내가 함부로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람 내가 함부로 해도 만만한 새끼라서 나를 뭐 어떻게 안 할 거야. 이런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사이에 정색하지 마세요. 기분 나쁘잖아요. 나 지금 너가 얘기한 것 때문에 기분 나빠. 근데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너한테 정색하고 싸우자는 건 아닌데 그렇게 얘기 안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은 거기다 대고 뭐야 이렇게 나온 친구잖아요. 친구 사귀지 마세요. 미친놈이에요 그건. 근데 내가 이렇게 정중하게 나 그거 기분 나빠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친구는 보통 그래 기분 나빠? 그래 그렇게 얘기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정색하지 마시고 친구 사이에 내가 하는 말만큼은 참으세요. 내가 남한테 장난칠 때만큼은 참으세요. 남이 장난치는 거에 맨날 정색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안 싸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제가 무슨 당신들한테 인생의 경험을 새로 알려주고 이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얘기하는 게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학교 다닐 때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맨날 주변에 싸우고 다녀요. 왜냐? 지가 욕하는 만큼 남이 욕하면 못 참지. 만만한 사람한테만 정색하지. 그러니까 그 만만한 애는 친구 관계가 아니라 상하 관계가 되지. 그렇게 되다 보면은 사람 간에 위화감 생기지. 그러다 보면 싸우지. 그러다 보면 감정 안 좋아지지. 그쵸? 자기가 장난쳐놓고 남이 장난치는 거는 절대로 못 참는 애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친구 관계가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내가 만약에 장난을 칠 만큼 친다. 그럼 칠 만큼 참아주세요. 8 참아주세요. 그러면 안 싸워요. 저 그리고 주변 사람들하고도 그래서 잘 안 싸우는 것 같아요. 안 싸운 지 오래됐어요. 싸운 지가 언젠가? 그냥 이렇게 이유 없이 막 해가지고 없어진 사람들이 있긴 한데 인간관계에서 이거는 조금 네 하여튼 그런 얘기고요. 재밌는 얘기 아니고 또 키자마자 꼰대 같은 소리 해가지고 미안한데 만화책 보러 갈까요 그러면? 하여튼 질문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은 슬슬 끌게요. 네. 드라마요? 저 드라마 잘 안 봐요. 베가본드 소장 후기? 너무 좋아요. 지금 오늘 그거 보려고 오늘 작업 좀 일주일에 하루만 딱 쉬려고 제가 작업을 좀 쉬고 있어요. 이런 얘기가 왜 재밌냐고요?
그럼 뭐 더 물어보세요. 지금 소재가 없으니까. 우텐클랜 멤버 중에 누구 제일 좋아해요? 레콘? 레콘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메소드맨, 레콘. 오렌지 먹을까, 귤 먹을까? 귤 드세요. BY 새로 들어보셨는데 저 자주 들어요. 그거 좋아서 가이드 버전 받자마자 엄청 많이 들었어요. 저 너무 좋아가지고. 좀 질문 들어오네요. 잠시만요. 가족 중에서도 자기가 장난친 것도 못 봐주면 그거 잘못인가요? 제가 이거 하나 되게 주변 친구들하고 얘기 많이 하는 건데, 가족이라고 해서 꼭 저하고 잘 맞아야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가족 중에서도 사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 사람이 다 다른데. 예를 들면은 엄마나 아빠가 살아온 환경이랑 내가 살아온 환경이 다른데 어떻게 성격이 똑같겠어요? 성격이 어떻게 맞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뭐 마찰을 피하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장난쳐서 싫어한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맞죠. 저는 원래 엄마 아빠한테 제가 장난 많이 치나? 엄마한테는 가끔 치는 것 같은데 아빠한테 장난 잘 안 치는 것 같은데요. 사람 성격 봐가면서 해야죠. 장난을 치냐 안 치냐 문제로 가는 거는 그거는 그냥 개인적인 선택인 것 같아요. 제가 교수님한테 장난치지 않잖아요. 교수님이 저한테 뭐 막 무슨 얘기하는데 농담한다고 제가 교수님한테 똑같이 농담하지 않잖아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이런 위치는 생각을 해야죠. 누나가 그런다고요? 그럼 누나가 좀 미쳤네요. 아, 미안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그리고 우리 누나랑 많이 싸워본 사람으로서 그냥 좀 참아줘요. 그럼 나중에 미안하다 해요. 알아서. 저희 누나도 그랬어요. 겔조 하이? 겔조 아니에요 저. 저 별로 겔조 아니고요. 동생이 먹을 거 뺏어 먹을 때 진짜 화나는데 참고 싶어요. 어떻게 참죠? 그건 참지 마세요. 동생 거 뺏어 먹으세요. 그러면. 근데 그것도 그렇게 얘기하기에 습관이, 동생은 먹을 거 쟁여놓는 스타일 아니고 있으면 다 먹고, 누나는 먹을 거 있으면 밥만 먹고 남겨놓고 이러면은 내가 그거 뺏어 먹는 거죠. 왜냐면 저는 어려서부터 많이 그랬어요. 누나 거, 제 거 다 먹고 나서 누나 거 나중에 같이 뺏어 먹어서 누나가 되게 싫어했어요. 좀 미안했어요. 그거는. 이렇게 다들 남매마다 서로 주고받는 게 있는 거죠. 비양하고 친해요? 아, 그럼요. 우리 형인데. 요즘 여론 좋은데, 옷이나 틴더님보다. 별로 안 그런 것 같던데요. 힙게리 괘씸한 점 얘기해줄게요. 힙게리 괘씸한 점. 이 새끼들은 누구를 까는 게 재밌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네 입장을 대변해줄 때만 좋아하고, 그 잠깐 이외에는 모든 래퍼를 다 쓰레기로 만들려고 그래. 힙겔은 진짜로 쓰레기통이에요. 근데 뭐 세상이 쓰레기통이기 때문에 별로 티가 안 나는 것 뿐이지. 힙겔은 쓰레기통이고, 거기서 뭐 난 사람이 있다. 저 주변에 디젤 이런 애도 어렸을 때 힙겔 했었는데, 걔는 힙겔에서 아예 랩하고 힙겔 네임드였어요. 근데 지금 걔가 뭐 그렇게 사냐? 안 그렇게 살아요. 우텐클랜 대 NWA 우텐클랜. 이스트코스트. 볼에 뾰족. 이거 나왔는데 조금 색깔이 그냥 아직 그런 거예요. 다 나섰어요. 안 나온 게 아니라. 그때 제가 짜가지고 지금 이게 뭐가 있는 건데 보기 흉하죠? 죄송합니다. 다 나섰어요. 안 아파요. 아무 느낌도 없어요. 근데 그냥 흔적이 남았어요. 제가 만져가지고. 머선 일이고. 염글만 보시는군요. 염글도 그래요. 염글도. 소신 있는 래퍼 감사합니다. 근데 뭐 염색이요? 염색 해본 적 있나?
염색 한 번, 갈색으로인가? 대학 다닐 때 기분 전환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해본 적 있었는데 금방 풀었어요. 그냥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그 뒤로 한 번도 안 했어요. 파마 해본 적 있냐라고 하면 파마는 2번 해봤어요. 2번. 근데 다시 할 생각 있냐라고 하면은 없어요. 데자북으로 보통 프로듀싱 비양만 하나요? 아니, 프로듀싱이라고 하는 게 영역이 좀 다른데, 그러니까 작곡을 비양만 하냐라고 하면 절대 아니고요. 저도 작곡을 기초적인 수준이지만 하고, BY 작곡 자기 거 진짜 잘하고, 비양 형도 잘하고, 그리고 프로듀싱이라고 하는 게 앨범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프로듀싱이라고 하면은 저희는 전 멤버가 다 프로듀싱을 해요. 십자 목걸이 항상 하고 다니시나요? 네, 맨날 해요. 씻을 때도 하고요. 입학 첫날에 친구 어떻게 살까요? 옛날에는 저희 때 그 세대 차이 느낄 수 있는데 소녀시대 좋아하냐 언더걸스 좋아하냐 이러면 친구가 되거나 쉬는 시간에 싸워야 되거나 둘 중에 하나였어요. 세대가 보이죠? 죄송합니다. 무슨 게임 하냐? 이런 거. 은은 원래 씻을 때도 하고 해야 녹이 안 쓸어요. 소녀시대 좋아하냐 언더걸스 좋아하냐? 아 진짜요? 그러면 신화 좋아하냐 동방신기 좋아하냐? 웃기다. 웃기죠? 좀 옛날 일이죠. 아니 근데 어쩌겠어. 팬돌포 BPM 어느 정도가 취향이냐고요? 저요? 아무래도 80에서 100 사이죠. 제가 좋아하는 BPM은. 저처럼 예뻐지고 싶다고요? 저 안 예쁜데요? 구렛나루도 막 이렇게 잔뜩 나고 수염도 잔뜩 나고. 마이쮸 먹을래라는 게 있었어요. 와, 그러면 마이쮸 먹을래로 친해질 수 있단 말이야? 돈 써야 되잖아요. 그 나이 때 돈 쓰기 어려운데. 근데 제가 이게 또 세대 차이가 왜 나냐면은 저희 때는 마이쮸 들고 다니면 약간 부르주아였던 게 이게 꽤나 체감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에 IMF 터져서 애들이 용돈들을 다 거의 최소치로 받았어요. 그래서 100원 하나에 되게 저희 세대는 그러니까 90년대 초반생들은 그 100원 하나가 굉장히 귀했어요. 왜냐면 엄마 아빠가 좀 가난한 집은 아이스크림도 먹기 힘들었어요. 집안 망하는 사람들도 반에서 여러 많고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카페도 20살 넘어서 처음 가봤어요. 맞아. 새콤달콤이 그때 당시에는 300원인가 해서 새콤달콤 정도는 가능했는데 마이쮸는 500원이어서 좀 부르주아였어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생도 용돈 얼마씩 받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고등학교 돼서나 조금 이렇게 뭐 할 수 있을 정도로 받았는데 저도 적게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 때 막 일주일에 5,000원씩 받고 이런 것도 많이 받는 거였어요. 이게 왜냐면은 부모님들이 긴축하는 상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상태 마인드셋이 오래가요, 꽤. 그래서 저희 학창시절에는 이 형편이 좀 좋아져도 애들이 용돈이 대체적으로 좀 다 적었어요. 이게 뭐 제가 시골이라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에는 거의 대부분 동의를 하더라고요. 제 나이 때 사람들. IMF 세대죠. 코로나 때문에 망해가는 회사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걱정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이 코로나 사태 빨리 진정되도록 기도해주세요. 모두. 이거 진짜 너무 심각한 일이에요. 제 주변 사람들도 지금 이게 다 한강가게 생겼어요. 지금. 아폴로 대 뼈다귀 사냐? 뼈다귀 사탕이 뭐예요? 저 아폴로. 안녕하세요. 마스크 5장? 마스크 5장 너무 비싸잖아요. 3만원 넘지 않아요? IMF 때는요 경제가 안 좋은 수준이 아니었고 우리나라가 망했었어요. 파산.
근데 이대로 가면 몇 년 뒤에 또 맞을 수도, 또 우리나라가 맞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국채가 너무 많아서. 왜냐? 지금 이 모든 시급 올리고, 최저시급 올리고, 뭐 올리고, 뭐, 어디에 예산 몇 조 쓰고, 지금 뭐 일자리 뭐 몇 조 쓰고, 막 몇십 조 써놓고나 지금 일자리 더 없어졌잖아요. 지금 취업률 완전 땅바닥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공무원 늘리고, 공무원 놀렸는데 그 돈 누구한테 줄 거예요? 공무원 늘린 돈. 요즘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공무원 하는 제 주변에, 공무원이 아니라 공익근무하는 친구들이 얘기를 하는데, 동사무소에 그 키오스크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자동 민원기 이런 걸 없앤대요. 왜냐? 공무원들 더 뽑아야 돼서. 출산율 낮지. 이렇게 하면 그 나라빚 나중에 누가 갚을 건데요? 국민연금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천원에 과자 하나 음료수 하나 먹던 시절이 있었네요. 생각해보니까. 와. 지금 1,000원 들고 나서 과자 한 봉지도 못 사잖아요. 헬로. 그러니까 출산율 지금 땅바닥에. 와, 정말 마음 아픈 일이죠. 이거 우리나라 진짜 미래가 어두워요. 미래가 밝다는 말이 안 나와요. 지금 새 앨범 기대해볼게요. 기대해주세요. 지금 좀 어제 조금 진행이 돼서 제 기분이 좀 좋은데 모르겠어요. 근데 또 어떻게 될지. 컵떡볶이 있었어요 옛날에. 찐사클은 아닐걸요? 그니까 이게 그리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게, 여러분 전문적인 이 힘을 길러야 돼요. 제가 얘기할게요. 이거 진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좀 뭐라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에 태어나는 사람이 몇 명인데,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 80%대래요. 80%대. 제일 높았을 때 87%. 근데 87% 되는 사람이 대학 갖고 다 화이트 칼라 하려고 그러면은 대체 나라 산업은 어떻게 돌릴 건데요? 생산은 누가 하고? 전부 다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펜대만 굴리려고 그러면은 대체 누가 용접하고, 누가 자동차 고치고, 누가 생산하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명분 위주의 세대가 지나서 그래요. 지금 위에 우리 부모님 세대가 명분 위주 세대예요. 그때 당시에는 재학 진학률이 10% 미만이었기 때문에 대학만 가면은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일단 대학 보내놓자 하는 거예요, 애들. 그러고 나니까 교육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 교육 산업이 어떻게 됐어요? 엄청나게 기형으로 됐죠? 아니, 생산직 하는 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공이 나오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술이 있으면 생산을 해야죠. 그리고 생산직이라도,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만약에 누가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본 적이 있고, 래퍼 안 했으면 뭐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래퍼도 안 했고, 뭐 어떤 꿈이 없었다면은, 저도 용접 배워가지고 뭐 캐나다 같은 데 이민 가려고 알아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학을 가면은 명분이 사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래가지고 대학을 어떻게든 보내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먹고 살라고. 근데 요즘 대학 갖고 안 먹고 살아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애들도 음악을 하겠다고 하면 음악을 허락해 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음악을 허락해 줄 거면은 그 등록금 몇백만 원 낼 돈으로 너 레슨 1년 한번 받아와라. 그러고 안 되잖아, 재수해라.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1년 동안 받아도 300만 원 안 써요. 그러니까 절반으로 줄어요. 진짜 좋은 사람한테 한 달에 35만 원씩 주고 레슨 받아도 뭐 어디 무슨 이상한 6, 7글자짜리 대학 쳐 보내는 것보다 그런 데 가가지고 그냥 지금 진짜 이 현장에서 하고 있는 레슨 하는 사람들한테 레슨을 받아도 돼요. 그러고 나면은 돈 반도 안 쓰고, 좀 적게 쓰면 반의 반도 안 쓰고도 진짜로 실력 늘릴 수 있어요. 그러고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노력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런 재능이 없어요. 그럼 그때부터 그냥 너 21, 22살 그때까지 됐을 때는 안 된다? 군대 먼저 갔다 와. 그러고 대학 공부를 하게 하던가. 아니 뭐 기술을 만들게 하던가. 그러면 되는데 어떻게든 그걸로라도 그럼 대학 가. 이래요. 그걸로라도 대학 가. 그러면 랩 해가지고 애들 무슨 대학을 가요? 그러니까 무슨 이상한 알지도 못하겠는 대학을 가요. 무슨 과학대학 뭐 이딴 데 가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공부해가지고 걔가 그걸 무슨 이득을 보냐고요.
그러고 아딸에서 알바한다니까요. 떡볶이집에서. 레슨 받은 적 없죠. 아, 저 레슨 받은 적 있어요. 저 작곡 레슨 받은 적 있어요. 아는 분한테 가가지고 돈 내고 배웠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제가 가갖고 밥 사드리고 뭐 좀 배워온 적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세대잖아요. 지금 미국에 그래서 미국 사람들 다 대학 갈 것 같아요? 대학 안 가요 사람들. 그래갖고 사람들이 대통령 영부인이 나와가지고 애들 대학 종가라고 막 캠페인하고 그래요. 예? 대중음악과 가가지고 뭘 해요? 자기가 진짜로 거기에 소명이 있는 거 아니면 가지 마세요. 대학 가서 뭐 할 거예요? 지금 대학 가갖고 래퍼 된 사람 세상에 누가 있어요? 지금 뭐 산술적으로 얘기하자고. 대학 가갖고 래퍼 된 사람, 대학 가서 대학으로 랩 배워가지고 래퍼 된 사람 누구 있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무슨 힙합 대학 있던 데 가갖고 래퍼 된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그리고 지금 작곡가 중에서 잘 되는 사람들 진짜 최고 수준 이런 실용음악 대학교 나와가지고 그런 데서 뭐 좀 하는 사람들 아니고서는 갔다가 다 자퇴해요. 왜냐? 혼자서 한 거보다 못한 걸 가르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학문의 극한을 배우고 학문의 궁극을 연마하려고 가는 게 대학인데 왜 대학을 너는 개나 소나 다 보내냐고요. 그러니까 어머니 세대가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왜 그러냐면 대학 안 가면은 뭐 막 망하는 줄 알아요. 대학 안 가도 돼요.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대학 가지 마세요. 대학 왜 가요? 가갖고 거기서 수천만 원 날리고 나서 졸업장 얻고 나서 어차피 똑같은 일 할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진짜 별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 졸업장 딴다고 인생 바뀌냐?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나라 누가 옛날에 글 쓴 건데 좀 말 빡세게 하긴 했는데 맞는 말인 게 저도 지잡대 나왔어요. 저 지잡대 나왔는데 저는 부모님 제가 이런 얘기를 하기엔 자격이 없어요. 왜냐면 저는 부모님이 아니라 여자친구가 졸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졸업했어요. 부모님한테는 제가 자퇴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러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라고 해갖고 제가 그리고 전 장학금을 그래도 받고 다녀서 돈을 막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았는데 아니 근데 무슨 대학을 그렇게 다 가갖고 졸업장 딴다고 뭐 바뀌었냐고. 저 그거 안 했으면요 앨범 1년이라도 더 일찍 냈어요. 그럼 지금쯤 앨범 만나볼 수 있으세요? 여러분 체감이 되세요? 제가 그때 1년 안 가고 대학을 랩해가지고 앨범을 냈으면 네임즈는 2017년에 나왔을 거고 지금쯤 여러분은 저와 비양의 합동 프로젝트 전설을 맛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1년이 뒤로 미뤄졌어요. 왜냐 내가 자퇴해야 되겠다고 맘먹었을 때 졸업을 해야 돼서 1년을 날렸거든요. 공무원 시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라 망해먹는 짓이죠 그거.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그러니까 망국의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사람의 가치는 높아지는데 자리가 없어서 나라에서 자리를 만들어요. 법으로. 그게 공무원이죠.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근데 공무원은 월급이 박해요. 공무원은 월급이 박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무원을 안 하기 시작해요. 그러고 아르바이트해요. 시급이 좋으니까. 그래서 아르바이트에서만 먹고 살고 나라가 일을 열심히 할 만한 사람을 찾을 수 없게 돼요. 그러고 공무원 할 만한 사람들을 해외에서 수입해와요. 그래요. 그게 망하는 나라의 특징인데 우리나라 지금 정확하게 그 길로 달려가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포퓰리즘. 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지금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제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 사람 인생인데. 근데 나라가 공무원을 이렇게 늘린다? 너도 나도 나란 일 하면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당에 속해 있는 게 북한이에요, 여러분. 아휴, 진짜. 중소기업도 대기업이 못 된 이유가 있어요. 왜냐, 중소기업이니까 안 지키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장이 돈 횡령하지, 가라로 자기 주변 사람들 이름 올려놓고 나서 월급 타먹지, 그러면서 돈 없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열정페이 요구하지, 그러면서 장비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 돈은 안 쓰려고 그러지, 그러면서 접대하면서 돈은 개 나가지, 안 좋은 것들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가족 같은 경영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
미디 작곡으로 해갖고 배우고 싶으시면 하세요. 근데 저는 솔직히 미디 작곡도 그냥 레슨 배우는 게 훨씬 질 좋다고 생각해요. 진짜 잘하는 사람한테 미디 작곡 배우세요. 무슨 이상한 샘플팩 장사하는 그런 무슨 스플라이스에서 곡 썰어다가 파는 그런 새끼들한테 받지 마시고 미디로 작곡하고 지금 돈 벌고 있고 실력 있고 앨범 잘 만드는 사람들한테 가서 배우세요. 만약에 그런 사람 못 찾겠다 나한테 DM 하세요. 찾아드릴게요. 미디 배울 수 있고 이론 배울 수 있는데 그렇게 배워가지고 모든 음악 자기가 손으로 만들 수 있고 그렇게 그렇게 레슨 받고 하고 싶은데 그리고 지금 인정받는 앨범도 만들었냐? 만들었어요. 그런 사람 필요하잖아요? DM 주세요. 레슨 연결해드릴게요. 걔 쓰레기 같은 대학과정 밟느라고 돈 존나 쳐날리고 가갖고 MT 가고 연애하고 하느라고 시간 날리지 마시고요. 그 시간에 작곡을 잘해줘가지고 자기 일에 자신감 생기고 자존감 높아지면 길 가다가도 여자친구 생겨요. 여자친구 없는 사람 특 자기 일에 자신감이 없으니까 자존감이 떨어짐. 자기 커리어를 할 게 없음. 미래도 없음. 그러니까 어디다가 하냐? 장난감. 어른 돼가지고 장난감 뭐예요? 자동차 이런 데 돈 쓰고 카푸어 대고 주제 넘는 짓거리 하고. 멘토링이요? 안 해요. 그냥 이런 거나 빠짐없이 들어와서 들으세요. 지방사라도 연결돼요? 올라오세요. 자신감이 있어야죠, 자기 일에. 저는 그래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제 여자친구한테 왜 제가 매력을 느끼느냐. 자기 커리어에 대해서 너무나 전문적이고 너무나 열정적이고 너무 열심히 해요. 그리고 그게 조금씩 성과를 보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존경심이 들어요. 여러분, 여자친구 만나고 남자친구 만날 때 예쁘고 잘생겼다고 만나지 마세요. 그 사람을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고 만나세요. 이게 옛날에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한 건데, 여자친구는 앞으로 엄마 대신해서 내가 결혼하면 나를 키워줘야 될 사람이에요. 나를 키워줘야 될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자친구도 제가 여자친구 어머니 아버지를 대신해서 내가 키워줘야 돼요. 어른으로서. 존경할 만한 사람 만나세요. 돈 많은 아빠 있는 사람 만나지 마세요. 그 사람 존경할 수 없어요. 그 사람 아빠를 존경하면 아빠한테 시집가세요. 차라리 첩으로 들어가세요. 차라리. 예? 돈 많은 남자친구 찾았는데 돈 많은 남자친구 인생 개차반이고 돈 많은 남자친구 아버지는 존경할 만한 자수성가했다? 그 사람 첩으로 들어가세요. 차라리. 이러면 또 무슨 어떻게 첩으로 들어가라고 하네? 불법인데 불법을 적용하네요. 어쩌라고요. 고소하세요. 족같으면. 첩이 나쁜 건가? 나쁜 거지. 별로 좋은 건 아니죠. 하여튼 간에 존경할 만한 사람 만나라는 거예요. 요는. 야바 코아디라는 이름 어때요? 그 야게르스 쓴 말이잖아요, 그거. 하여튼 그런 얘기 방금 흠칫했다고요? 뭐 잘못이에요? 그냥 DC 뭐 지금 솔직히 말 지나가면서 야게를 어떻게 안 봐요? 지나가다가 보면 무슨 인터넷 자료만 치면 다 야게로 올라가 있는데. 그리고 내가 그리고 사람들이 그 정보의 홍수에서 내가 알아서 건져서 보는 거지. 저번에 저한테 TV조선 보내요 걸읍니다 막 이질했던 사람 알죠? 그 사람 바본 거예요. 어디서든 내가 얻어야 하는 정보를 분별해내는 게 지능이에요. 작곡 프로그램이요. IMPC. 모르시죠? MPC예요. MPC. 아이패드로 쓰는 거. 그 로직을 배우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맥북을 쓰는데 로직을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 로직보다 에이블톤 강추. 근데 제가 사실 에이블톤으로 뭐 작곡을 할 게 아니고 그냥 호환 잘 되고 가벼운 게 필요한 거고 가격 싼 게 필요한 거라서 로직 쓰려는 거예요. 로직도 뭐 문제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저 에이블톤으로 작곡 안 해요. 그리고 에이블톤 주변에 쓰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저는 어차피 작곡을 MPC랑 IMPC로 한다니까요. 그래서 에이블톤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 나는 그냥 녹음만 하면 되고 스텝 가져다가 믹스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쇼미 원 블루오션일 때 그 300대1 경쟁률도 못 떨어서 스냅백 뒤집어 쓰고 주석한테 스티커 구걸하던 분이 이제야 진짜 힙합 어쩌고 머리카락 색깔이 어쩌고 거리시는 거 보면 웃음이 절로 나오네요. 분수하시고 깝치시게. 저 일단 첫 번째로 쇼미 블루오션일 때 300대1 경쟁률이 아니었고 1500명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랩을 한 지가 6개월이 안 됐을 때였어요. 술을 먹고 나서 동아리 형들이 뭘 신청하자 그래가지고 가갖고 랩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왜냐? 랩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리고 제가 그 이후에 붙었냐 떨어졌냐? 프리스타일 할 수 있으면 프리스타일 하라 그랬고 프리스타일 하는 사람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스티커 받았어요. 그리고 집에 가라 그랬어요. 갑자기 갔어요. 그리고 내가 되도 않는 스냅백을 뒤집어 쓴 게 10년 전이에요. 여러분, 당시 10년 전에 몇 살이었어요? 지금 27살이라고 칠게요. 17살이었죠. 그때 했던 말대로 사세요? 이 병신아? 아니면 틀딱이라 그런가? 10년이 그냥 존나 어제 같으세요? 저 10년 전이에요. 10년 전에 나하고 지금은 아예 다른 사람이에요. 10년이면요, 여러분. 제가, 아유, 할 말이 없다, 진짜, 비용신. 주제를 알고 깝치시길? 너는 주제를 알고 지금 나한테 깝치는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당신 주제가 뭔데 저한테 깝치세요? 이 족밥 쓰레기 새끼야? 안 그러세요? 저는 10년 동안 그 스냅백 뒤집어 쓴 찌질한 모습에서 지금 제 모습이 됐는데 당신은 저한테 악플이나 달고 있네요. 족병신 쓰레기 새끼처럼. 인생 족같지 않으세요? 와, 진짜 인생이 족같다. 저런 패배자 새끼는 그냥 DNA부터 틀려먹었기 때문이거든요. IQ가 2자리야. 어떻게 해도 뭐가 안 돼. 그러니까 나한테 악플을 달아도 데미지가 안 와. 왜냐? 병신이거든. 때리는 법도 몰라. 여러분, 바보 새끼들은요, 누구를 약 올릴 줄도 몰라요. 10년 전 거 들고 와가지고 나한테 그러면은. 그러니까 당신이 하는 말 무슨 얘기인지 얘기해 드릴게요. 고등학생 때, 17살이에요. 고등학생 때.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7살 때 너 유치원에서 나한테 져놓고 나서 지금 깝치냐? 에라이 비용신아. 에라이 비용신아. 본전도 못 찾을 걸 왜 덤비냐? 어? 나는 인생을 이렇게 바꿔내고 나는 번듯한 레이블에 내가 음악 낸다 그러면 몇 천만 원씩 투자해주는 회사에 내가 좋아하는 음악 마음껏 할 수 있는 크루에 나 혼자 작곡도 할 수 있고 나 혼자 가사 쓸 수 있고 나 혼자 랩도 할 수 있고 나 혼자 녹음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내면은 그래도 매달 나한테 돈 들어오게 음악도 들어봐줘. 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요. 내가 무슨 말하면은 올라가가지고 왜곡하는 병신들도 생겨. 그리고 너 같은 벌레들도 꼬여. 그게 내 인생이고 너는 그 벌레야. 어때? 인생이 좀 족같아? 나는 이제 벌레가 꼬이는 인생을 살고 있고 꽃처럼 말이야. 꿀처럼 말이야. 그리고 너는 거기에 꼬이는 벌레가 됐다는 거야. 와, 진짜 비참하다 인생. 인생을 바꿔낸 게 제가 왜 옛날 작업물도 그냥 두는 줄 아세요? 내가 이렇게 변했다를 증거로 남겨놓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변했다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10년 전에 랩도 못 해놓고 나 칭찬하는 거 아니야 저거? 여러분, 제가 악플러 새끼들한테 왜 안 당하게요? 내가 누구보다 악플러야. 안 달 뿐이지. 머릿속으로 누구보다 악플러야. 근데 내가 니를 어떻게 못할 것 같냐? 내가 진짜 정확하게 너랑 나랑 방에 15분만 있게 해주면은 네 인생 전체를 부정할 수 있어. 룸투어요? 아니요, 지금 조금 그래요. 나중에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제 강아지도 자고 있고. 하여튼 간에 저는 인생 전체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병신이건 간에. 왜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거는 그냥 팩트. 제가
신촌의 모 음악학원에서 레슨을 할 때가 있었어요. 아니요, 오피스텔 아니에요. 완치된 건 아니고 병원 다녀야 돼요. 다음 주에 병원 갈 거예요. 근데 많이 나아졌어요. 고맙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그리고 제가 이거를 드리면은, 제가 신촌에 있는 실용음악학원에서 1년 정도를 가르쳤어요. 근데 그때 마지막 때쯤에 어떤 의사 선생님이 레슨을 받으러 오셨어요, 저한테. 근데 그분이 이 힙합이라고 하는 거를, 예술 분야를 제가 과학자로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거기에 대해 식견을 나눌 만한 사람을 쫓아서 레슨을 몇 명을 돌아다니셨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무식하고 말이 안 통해가지고 왔는데, 오늘 제가 OT를 좀 해보고 간 다음에 마음에 들으면 수업을 진행해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러시죠 이랬어요. 근데 얘기하시기를 제가 나중에 여쭤봤는데, 뭐 서울에 있는 모 대학에서 뭐 의대 나오시고 저랑 동갑이신데 지금 의사로 재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의사분이신데 첫 시간부터 거의 논문을 써오셨어요. 제가 영화 보고 거기에 대해서 예술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좀 궁금해하는 편이라 제가 감상문을 써오라고 했는데, 과학적 접근, 위플래시에 대한 과학적인 자기의 논리가 해석하는 위플래시와 예술이라고 하는 모호한 무언가가 하는 거에 대한 이 논문을 써오셨어요. 거의 이름 모르겠어요. 기억 안 나요. 네, 그 위플래시. 근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진짜 진땀 뺐지만 그분이 만족하고 돌아가셔서 저한테 마저 배우고 돌아가시고 아직까지도 가끔 연락 오세요. 가끔 명절 때 이럴 때. 근데 그게 내가 여기서 내 자랑을 하려는 건데, 저는 그런 사람하고 1시간씩 토론을 해도 제가 무식한 티를 그렇게 크게 안 낼 수 있을 정도는 얘기를 해요. 근데 저런 인생 개 신망해가지고 10년 전 자료 들고 와가지고 나한테 네 주제를 알라고 짓거려대는 사람한테 제가 부정당하겠어요? 모르겠어요. 소아과인지. 그분이 그런 분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그 사람이 와 진짜 내가 의사 되는 사람, 제가 이거를 무슨 학벌주의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해본 사람이잖아요. 또는 무슨 영역에서 뭔가를 이뤄내본 사람이잖아요. 뭘 해도 일정 부분 이상 노력을 할 수 있어요. 왜냐, 노력하는 방법을 알아요. 근데 보통 어떤 것도 해내보지 못한 새끼들이 랩한다고 오면은 이것도 해내지 못하고 그만둬요. 왜냐, 뭐 하나도 해본 적이 없고, 그 사람은 몸이 바디 프로필이 막 8팩이 있어요. 발에 이 배에. 키 크진 않았어요. 저랑 비슷한 키였어요. 75? 근데 하여튼 몸이 진짜 좋아가지고 운동도 하시나봐요 이랬는데, 제 바디 프로필이라고 바디 프로필 보여줬는데, 와 보디빌더야 완전. 그러니까 노력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뭘 해도 잘해요. 하여튼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사람하고 얘기를 해도 그분이, 그래서 원장 선생님이 그러고 나서 저 보너스 받았어요. 그때 제가 그만두고 2달 전인가인데 보너스를 받았어요. 왜냐, 그분이 다른 선생님들 다 거치고 나서 저한테 온 건데 만족하셨다고, 되게 자기가 원하는 선생님인 것 같다고. 그래서 1달 넘게 수업을 하고 그만뒀었어요. 제가 그만뒀어요. 그러고 제가 이거는 못하겠지만 뭐 필요한 거 있으시고 또 얘기 나누시고 싶으면 연락 주세요라고 했는데, 연락은 뭐 바쁘시니까 막 이렇게 오진 않았는데 제가 그만뒀어요, 일을.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해도 그렇게 꿀리지 않아요. 물론 그분이 저를 보면은 존나 가소로웠을 수도 있는데, 일단 만족하셨다잖아요.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제가 공부를 진짜 안 했어요. 저 그래서 대학은 좋은데 못 갔고 공부머리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고선 머릿속에 안 들어와. 근데 지금 저는 보세요. 제가 무슨 대학을 나와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앨범 들을 때 스킨 넘기시나요? 들으시나요? 처음에 들을 때 다 듣죠. 근데 만약에 쓸데가 없다, 앨범에 쓸데없는 그냥 대화 넣는 스킷, 전화 온 스킷 이런 건 넘기죠. 저 그런 스킷만큼 쓸데없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한 곡 넣었으면 좋겠어서 넣는 스킷. 분위기를 환기하고 어떤 의미를 담고 앨범의 장치로 사용되고 이런 거면 좋은 거지만. 인생 앨범 있으세요? 인생 앨범? 일매틱이 아닐까요? 아무리 그래도. 일매틱, To Pimp a Butterfly. 한국에선 누명 하고 큰인 것 같아요. 와, 네.
처음부터 성실하게 사시나요? 지금도 성실하게 안 사는데요. 그냥 필요할 때만 성실하게 삽니다. 카니에 3집 정말 좋아하는데 3집이면 그레듀에이션인가요? 저렇게 불편한 건 잘 모르겠던데. 한번 화났을 때 진정 잘하시나요? 혹시 그렇다면 비결이 있나요? 비결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낼 거 끝내서 화 내야 될 때 내고 화 내야 될 상황이 끝나고 나면 진정하는 거죠. 곰돌이가 문 열고 나온 2집이요? 2집 존나 좋은데. 왜냐 1집 때 2집으로 주변에서 엄청 많이 싸우거든요. 카니에 1집 때 카니에 2집 붙어라 이렇게 하면은 엄청 싸워요. 논쟁 엄청 붙어요. 1집이 더 좋다. 왜냐 뭐 이런 게 이렇기 때문이고 이런 샘플이 저렇기 때문이고 그런 거다. 2집이 좋다. 왜냐 2집은 이런 샘플 때문에 이런 무드가 나오고 이렇기 때문이다. 근데 거의 보통 그런 것 같아요. 동점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집 좋아해요. 칼리지 드랍아웃 다음 앨범이 칼리지 드랍아웃이 1집인가요? 잠시만요. 노력할 의지는 어떤 마음에 생긴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이 되고 싶은 건지 하고 싶은 건지를 얘기를. 네, 카니의 1집이 칼리지 드랍아웃인가요? 제가 나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새 자꾸 깜빡깜빡해요 이렇게. 잠시만요. 칼리지 드랍아웃이 1집이고 2집이 The Registration이에요. 네, 맞아요. 그리고 3집이 Graduation, 4집이 808 and Heartbreak고 5집이 My Beautiful Dark Twisted Fantasy고 6집이 이저스고 7집이 The Life of Pablo고 8집이 얘네요. 9집이 Jesus is King. 줄줄 깨네요. 아주. 이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앨범 다크 판타지 이저스로 보통 귀결이 되는데 저는 사실 808의 하트브레이크를 진짜 좋아해요. 싱잉 랩이잖아요. 오토튠에 안 어울리죠? 그치만 제일 좋아하는 건 그거예요. 근데 제일 뛰어난 게 뭐냐라고 하면은 저는 다크 판타지라고 생각해요. 라디오 팟캐스트 하면 재밌을 것 같네요. 잘 모르겠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냥 이 정도로만으로 저는 좋게요. 별로 팟캐스트를 하냐라고 하면 저는 제 본업이 있기 때문에 별로 그런 걸 하고 싶지 않아요. 드레이크라는 음악가가 애초에 탄생을 할 수 있었던 게 카니 웨스트의 808의 하트브레이크를 통해 음악 스타일이 생겼고 랩은 릴 웨인한테서 배워왔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시대를 만든 앨범이에요. 808의 하트브레이크가. 후대에 영향을 준 부분에 있어서 어떤 앨범보다 명반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근데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왜냐, 근데 다크 판타지는 진짜 엄청난 앨범이고 정신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줬지만 따라할 수가 없어요. 내가 봤을 땐 따라하기가 좀 힘들어요. 노래 추천해주세요. 제 노래요? 네임즈 듣고 안티하이프 들으시고 서리 컴필레이션 들으시고 사운드 클라우드에 들어가시면 공개해놓은 곡들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렇게 추천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뮤직비디오 어렵군. 가장 좋아하는 뮤직비디오 저는 나스와 데미안 말리의 나민 진짜 좋아해요. 왠지 모르겠는데 그거 너무 멋있어요.
키드커드 1집이요? 맨온더문 졸라 좋아하죠. 1, 2, 3 A, B, C 1, 2, 3 A, B, C 1, 2, 3 안녕하세요. 후대에 영향을 끼친 웨이브 앨범 탑3 꼽아볼까요? 너무 많은데 탑3요? 지금 음악에 영향 미친 걸로 해야 되나? 첫 번째 일메틱 더 크로닉 그 다음 부두 힙합이라고 할 수 있나? 힙합이라고 할 수 없으면 힙합 앨범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후대에 영향을 미친 진짜 어렵다. 진짜 어렵다. 지금 시대로 보면 808은 하트브레이크도 거기 들어갈 것 같은데요. 댓글 안 보이나요? 죄송해요. 뭐라고 하셨죠? 덤말링님이 옐로우에서 켄드릭의 Asian They Fuck With Each라고 하잖아요. 그거 원곡이 뭐고 의미 뭔가요? 잘 모르겠어요. 힙합벨리 찾아보세요. 죄송해요. 근데 라킴은 제가 굳이 안 꼽은 게 라킴의 영향을 받아서 그 라킴의 랩적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 라킴은 그걸 어디서 영향을 받았냐라고 하면은 마일스 데이비스나 이런 트럼펫 연주자들이 재즈에서 하는 리듬을 랩에서 하고 싶어서 라이밍 방법론을 그렇게 바꿨다고 하죠. 근데 거기에 영향을 직통으로 받아가지고 리릭적으로까지 변화를 이끌어내고 아예 그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 앨범이 일메틱이기 때문에 라킴을 생략했어요. 근데 일메틱을 인정한다면 라킴을 인정 안 할 수 없는 거죠. 영떡이요? 영떡 그냥 들어요. 근데 뭐 막 졸라 좋아해서 막 나올 때 막 기다렸다 듣고 막 이러진 않아요. 그냥 있으면 영떡 뭐 나왔네 이러고 그냥 들어보는 거. 즈자 리키스포 처음 들어봤는데 엄청 좋았어요. 그 앨범 엄청나죠. 엄청나죠 그 앨범. 그런 스토리텔링이나 앨범 전체에서 테마를 유지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런 스킷을 이용하는 부분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잘 만든 앨범이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좋아하는 거 그 그리젤다라는 그 팀 좋아해요. 그리젤다. 안녕하세요. 릴 우지 신보 들으셨나요? 아니요, 그냥 나중에 생각나면 들어보려고요. 생각나면. 힙합 전체 영향을 미친 사람 누가 있나요? 나스. 잠깐만. 뭐였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험하게 화를 내고 그렇게 하는 몇 년 전부터 인터넷에서 기독교 전체 싸자고 욕먹는 느낌인데 그걸로 스트레스 안 받으시나요?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제가 기독교 욕 존나 먹네 병신들 이게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 죄송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야죠. 그냥 그쪽 유명세 없으니까 할만하는 시원한 사람이랑 타이틀 얻고 싶어서 진중권 빙에서 깝치는 모습 같더라고요. 태도 신념 맨날 외치면서 쇼미를 나가도 가짜 힙합 안 했다 구린짓 안 했다 그 주석 목걸이 좀 내게 주소는 뭐예요? 그거 10년 전에 한 말이고요. 프리스타일 하라 그래서 프리스타일 했다니까요. 씨발로만. 그리고 제가 신념 태도 이런 가사 어디 썼는지 좀 가져와 보실래요? 안 바뀌어내 태도 이거 한번 썼다. 신념이란 가사 제가 언제 썼는지 한번 가져와 볼래요? 제가 언제 외쳤어요? 당신이 만든 컨셔스 래퍼 이미지에다 저를 끄집어 넣지 마세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그리고 구린 짓 안 했다고 하는데 제가 나가갖고 아이돌 놀이 했어요? 그냥 내가 미숙했을 뿐인 거지? 비용신아? 광탈에 맞닿고 음악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잘 파는 것도 아니고 재밌는 것도 아니고 그 어디 시민 운동협회 만들어서 감투 쓰고 SNS에서 허군날 일침이 나는 그런 너 힙계에 있는 새끼지? 야 어떻게 하는 말이 똑같냐. 음악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왜 우리 사장님이 나한테 자기 앨범을 같이 만들어 달라고 했을까? 그러면 왜 지금 한대음에 노미네이트 된 앨범 중에 하나에 내가 히든으로 프로듀서로 참여했을까? 그리고 지금 한대음에 노미네이트 된 앨범에 그 래퍼를 왜 내가 가르쳤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나한테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할까? 응? 저 새끼 입결에 있는 애야. 저 얘기 계속해. 근데 댓글 아무도 안 달아주는 병신인데. 근데 네가 뭐 나한테 뭐 음악을 못하고 뭐 어쩌고 하려고 그러는데 뭐 그쪽이 인지도가 없으니까 뭐 할 말은 한다는 이미지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뭐 욕먹을 정도 인지도는 되더라고요. 너 같은 병신들도 꼬이잖아요.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이걸로 씨발. 그러니까 나는 시상식 신경 안 쓰면서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시상식 상 받는 앨범들마다 걔네들 와갖고 앨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나한테 물어보던데? 왜 나한테 그럴까? 내가 이렇게 족밥이고 족구리면은 나한테 왜 와서 물어봐? 왜 나한테 와서 앨범 때문에 고민이 있는데 이런 거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고 트랙리스트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뭐 앨범 구조를 어떻게 가져갔으면 좋겠고 왜 물어봐? 그리고 무슨 유명세가 없다고 하는데 그럼 니는 나한테 왜 와서 욕해? 왜 나한테 와서 욕해 나한테? 난 좆도 유명하지도 않은 병신인데 내가 좆도 유명하지도 않은 병신 맞으니까 지나가세요 그냥. 왜 자꾸 며칠째 똑같은 글 쓰면서 힙합 갤러리 올리고 묻히세요? 네? 안 그러세요? 그렇게 내 인생이 그렇게 짜증이 나면은 뭐 어디 사회단체에 감투는 그리고 아무나 쓰나? 나 같은 사람 못 써. 왜냐면 나 아는 게 없어. 제고 라방 일본 좋아하니까 심 족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씨. 차단할게 지원아 잘 가라. 저 1분 30초 남았는데 1분 30초 남았는데 여기서 끌게요. 그러니까 좀 귀여웠다 방금. 근데 저 이제 여기서 끄고 저도 책 좀 보고 할게요. 안녕하세요. 1분밖에 안 남았어요. 미안합니다만 오래 했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럼 한 번만 더 킬게요. 잠깐 더 할게요. 근데 나 저 앉아서 좀 해도 돼요. 힘들어가지고. 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 한 번 더 킬게요.